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미네랄, 이제 셀레늄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요걸 좀 하는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암 환자의 그 10년 생존율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0기,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몇 기에 해당되는지.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어쨌든 우리 목표는 여기에 속해가지고 살아남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나타낸 거냐면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새로 발병한 암 케이스 그리고 사망자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저거 미국 통계인데 1990년하고 2010년 오히려 늘었네요. 그렇죠? 여기 한 100만인데 한 150만. 사망자도 51만에서 한 56만. 큰 변화가 없어요. 좀 느리면 늘었지. 그러니까 이 1990년에서 2010년대까지 그 암 치료가 그다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뭐 발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약간 좀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분 아시죠? 이분이 뭘 하셨죠? 그렇죠. 이분이 왜 수술했어요? 그렇죠. 지금 잘 하신 대로, 이분이 보니까 이 외할머니, 여기 좀 잘렸네. 외할머니, 어머니, 이모 모두 암으로 해서 이제 유전적으로 암 유방암 걸릴 확률이 87%래요. 그래서 저분이 한 게 그 수술이었는데 가슴 자궁 절제했지만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브라카 저것 때문에 유명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저것 때문에 수술할지 말지 이제 고민했었는데,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왜 준비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암의 원인에 대해서 그럼 저분은 그래 유전적으로 확률이 있으니까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암이 과연 그런 이제 유전적인 것만 이제 있을 거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내용이 보니까 지금 82%의 그 유방암 확률이 있는데 현재 걸릴 확률, 저게 이제 유전자가 있으면, 근데 1940년 이전에는 저게 24%밖에 안 됐대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운동이죠. 운동이나 이제 비만 같은 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밑에는 난소암이 있는데, 난소암도 브라카가 그 완이 땐 2배, 2는 23% 더 높았다. 언제보다? 1940년보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어디에 실린 거냐면 보니까 사이언스라고 이런 유명한 그런 저널에 지금 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말한 대로 그 아까 말한 이제 단순히 어떤 유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브라카조차도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기 예를 들어가 이거는 10파운드 weight loss, 그러니까 이제 그 체중을 좀 줄이게 되면 65% 감소하더라. 여기는 이제 10파운드를 더 이제 찌게 되면 여기서 44%가 위험이 올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반드시 유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저 브라카조차도. 이걸 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면, 어톱시가 뭐냐면, 이건 이제 부검이란 뜻이거든요. 부검. 이거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당한 이제 여자분들을 부검을 해봤대요. 해봤더니, 이게 이제 부검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미 조직상에 브레스트 캔서 암이 40%에서 암이 발견됐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2%.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멀티 스테이지 칼시노제네시스라고 해서 암이란 거는 어떤 단순간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유방암이 발생하려면 거의 10년에서 30년? 암 환자는 암의 길은 진단받은 분들은 암에 이르는 길 계속
화살표가 이쪽 오른쪽으로 계속 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진단을 받은 거고, 실제적으로 이 순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현미경을 보면 임상적으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조차도 유방암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화살표가 보면 약간 반대로도 가죠. 결국에는 이 길도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방암 가던 길도 반대로 돌려서 그 중간에 그 길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였다.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의 원인을 이제 너무 유전적인 쪽으로 좀 많이 현대의학은 이제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음식이나 가공품, 약물, 중금속, 화학세포, 살충제, 음식 첨가물, 운동 부족, 감염, 스트레스 정말 중요하죠. 부정적인 정서, 산화 손상, 염증 반응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진 익스프레션, 뭐 지네틱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유전자에 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이제 기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한번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염증, 인플라메이션, 염증, 그리고 이제 셀의 어떤 시그널이나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요즘 계속 제가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 기능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 감염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단백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를 한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런 암을 이제 촉진시키는 것들이 이런 톡식 익스포저를 해가지고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중금속, 좀 케미컬들, 그 다음에 만성 염증, 비만, 음식, 알코올, 레드밋, 이것도 뭐 저기 육식이네죠? 붉은 고기 같은 거. 이거 제노바이오틱스가 뭔지 아세요? 제노바이오틱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다 만들어진 그런 케미컬들을 말해요. 인공적인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화장품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장품도 굉장히 여기 지금 특히 이제 암 진단 받은 다음부터는 사용하면 안 돼. 뭘 사용해야 돼요? 내추럴. 정말 내추럴. 돈 많이 들죠. 하려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뭐 하이슈거. 이런 게 다 그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요즘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암 대사 치료와 관련된 그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암 대사 관련된 거 대표적인 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줄기세포란 말이 있죠. 줄기세포 개념을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암 치료에서는 암 세포에는 줄기세포 개념하고 빨리 분열하는 세포. 근데 결국 우리가 대학교에서 하는 항암 치료는 저 줄기세포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죠. 빨리 분열하는 세포.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 빨리 분열하는 세포 또 어디 있어요? 머리카락, 위, 점막, 이런 점막들. 그러니까 머리카락 빠지고, 속도 안 좋아지고, 점막 다 상하고, 호중구, 백혈구 뚝뚝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줄기세포. 여기 보면 글루코즈, 포도당, 패티애시드, 지방산, 여기 글루타민에서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암이 대사하는 과정을 말하고 이걸 암을 굶기기 위해서 차단하는 약물들을 이제 그림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 제가 이걸 왜 보여줬냐면 그 약물들이 여기 COC로 해가지고 있는 거고 그만큼 여기 보면 제네틱스라고 했는데 그 유전적인 측면이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 비중을 따지면 한 5% 내지는 10% 그 정도. 나머지는 이런 환경적인 거 90% 이상이 차지한다는 거는 이런 사실들을 일단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long preclinical stage 한 오랫동안 10년이건 20년, 30년이건 쭉 오랫동안 암이 계속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기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크로닉 디지즈 이거 만성질환이라는 사실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제네틱 체인지 즉 돌연변이가 이 결과물인데 오히려 이를 원인으로 보는 것이 현대의학 주류의학의 그 관점이라고 해요. 원인으로 그래서 돌연변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항암제 이런 치료 그래서 증상 치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었다. 암은 아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면 원인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과정을 이루고 있는데 단순히 한 가지 치료로 어떤 치료를 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 아주 굉장히 순진한 생각 같아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라이프 스타일, 일단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음식, 뉴트리션, 영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마찬가지죠. 환경적인 팩터나 이런 것들 한 50% 이상이 이런 원인에서 영양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관여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이때 정리했던 게 이게 바로 암 유전자 치료 표준 치료죠. 수술, 방사, 항암. 그 정도 이건 암 이제 조직 제거하는 방법이지만 여기에는 지금 말한 대로 다양하게 면역과 영양 치료를 겸하고 그리고 암 대사 치료 이거는 이제 굶기는 방법까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암 치료 힘들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 봤지만 그래서 암 대사 치료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이런 데 이제 참여해서 우리 병원도 일단 하는 이유가 이제 간단치 않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이제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요즘 그래서 하는 게 저거예요. 영양치료인데 지금 대사치료 이제 그쪽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식단 정리했고 비타민도 정리했어요. 그렇죠? 비타민도 쭉 정리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미네랄 좀 정리할 건데 한 3가지 정도 할 거예요. 오늘은 셀레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연하고 마그네슘 정도 그 정도만 정리할 건데 셀레늄 뭐 일단 유명해서 아실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거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셀레늄을 무기질이라고 하고 필수 미량 원소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 미네랄로 했는데 좀 용어 헷갈리죠? 무기질은 뭐고 미네랄이 뭐고 뭐 이런 거. 유기물은 아세요? 유기물? 무기물이 있으니까 유기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기물 하면 일단 우리 이런 살아있는 생물에서 발견되는 걸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정의되는 건 탄소 아시죠? 탄소, C. 탄소가 중심이에요. 탄소가 결합된 그런 것들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수소, 산소, 질소, 요 정도. 이걸 다 유기물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런 광물 아니면 뭐 이제 저런 데서 무생물에서 이제 발견되는 걸 무기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런 미네랄로 표현하죠. 광물. 우리 광물 같은 거 미네랄 워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셀레늄, 무슨 뭐 나트륨, 칼륨 뭐 쭉 이런 것들, 아연, 마그네슘 다 이걸 무기질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탄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셀레늄은 원래 이때 달의 여신 셀렌이라는 이름에서 왔다. 왜? 여기에서 보면 푸른빛의 마법사래요. 태우면 푸른빛이 발생한다고 했고, 자 이게 쭉 그동안은 이제 독극물로 인식되다가 1973년에 여기가 중요한 효소가 나오는 게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란 항산화 효소. 우리 글루타치온 아시죠? 글루타치온 여기서 이제 필수 구성 성분이 증명하면서 이때 이제 밝혀지면서 96년에는 셀레늄 투여로 해서 암 발생이 현저히 저하됐다. 라고 하는 임상실험이 증명돼서 요즘 저게 이제 암 치료에 쓰이는 거죠. 셀레늄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 제가 그냥 좀 중요한 것만 할 건데 몸 안에서 약 25가지 단백질 내지 효소의 필수적인 구성 성분으로 해서 기능이 이렇게 다양해요. 갑상선 기능부터 해서 이제 중화시키고 프리라디칼 중화시키는 거 이거 항산화제 개념이죠. 이런 것들 DNA도 뭐 보호하고 세포 자멸사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셀레늄의 인체 물질 대사의 중요한 기능들은 아까 말한 이걸 이제 셀레노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셀레늄과 결합된 단백질 대표적으로 이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요 그림이 대표적인 그 글루타치온 그 퍼옥시다제 중요한 그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 얘예요. GSH라고 써 있는 거. 얘가 이런 이제 항산화 역할도 하고 해독 작용도 하고 여기 보면은 코엔자임이라서 그런 이제 조효소 그런 이제 역할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보면 이 리독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물질들은 산화와 환원.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 한번 얘기했죠. 산화 환원 개념에 대해서. 산화 환원 개념이 참 중요해요. 그때 비타민 C 얘기할 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산화와 환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여기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있으면서 이때 필요한 게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얘는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올 때 사용되는 게 B2. 그때 우리 비타민 B 군 쭉 했죠.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서 B2하고 요거 NADP 요거는 비타민 B3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 이렇게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여러 개 도움 받아서.
그래서 나머지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갑상선 기능에도 좋은 그런 이제 큰 역할을 한대요. 셀레늄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셀레늄 프로틴, 셀레늄이 결합된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아까 말한 대표적으로 뭐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한 요 정도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면역에도 관계를 한답니다. 면역에도.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NK셀 액티비티도 좀 올려주고 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지금 보충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런 면역에도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질환에도 이 셀레늄이 도움을 주고, 이거 지금 헤비메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비메탈 중금속이죠. 여러분들 왜 예전에 모바일 검사 하시면 거기서 이제 중금속 검사할 텐데 사실 중금속도 문제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머큐리라고 된 게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 해독제로 쓰여요. 셀레늄 같은 경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금속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암이죠. 여러 가지 중에서 종양에 있어서 셀레늄은 이게 왜 그랬냐면 암 환자들 조사해 보니까 셀레늄 수치가 떨어져 있더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런 이 역할을 암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고 하는 거고, 예방 기전을 보면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글루타치온, 뭐 포옥시다제란 이런 그런 아까 그 효소 같은 거, 그다음에 면역도 상승시켜주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안지오제네시스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역할을 해가지고 셀레늄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위암 등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로 해서. 그래서 셀레늄이 그래서 이제 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의과대 다닐 때 시험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암 도움되는, 그때 오래전에 발견된 거죠. 또 비타민 E하고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요거는 그 셀레늄 이제 복용하는 분들 보면 왜 궁금해하는 게 꼭 써 있으니까 뭐 비타민 C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언제 먹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건데, 자, 요거는 일단 그 주로 이제 그 셀레늄 그걸 한 걸 이제 그 만드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가져온 건데, 자, 셀레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기, 무기. 유기, 무기.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유기, 무기 차이. 그냥 대략 그냥 유기는 그냥 어쨌든 생물에서 발견되는 거, 무기는 그냥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가 유기 형태의 셀레늄은 효모, 뭐 셀레노메치오닌, 셀레노시스텐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무기 형태는 이게 몰라도 되지만 아셀렌산 나트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대사가 돼서 흡수가 되면 얘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얘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를 사실 만들어줘야 돼. 네? 그래서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쉽게 할게요. 여러분 그 저기 마시는 거 셀레나제, 뭐 셀레노 이거 아시죠? 예? 이게 저기 그냥 마시는 거, 아니면 주사 맞는 거, 셀레늄, 그게 이거예요. 소듐 셀레나이트를 해가지고 아셀렌산 나트륨, 이게 그래서 성분이 무기예요. 무기 셀레늄이에요. 그게 그 저기 셀레나제, 셀레노, 그다음에 이제 그 주사 맞는 셀레늄, 이게 다 무기예요. 무기 셀레늄. 그래서 이게 일단 무기셀륨이라는 거 아시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궁금해 하셔가지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영양제 같은 데 보면 셀레늄 들어가는 거 있었거든요. 네? 잘 보시면. 저도 이제 요거 셀제민이라고 요즘 최근에 이제 비타민 B군이 원래 중심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셀레늄이 들어가 있어요. 아연도 들어가 있고. 자, 보세요. 셀레늄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건조? 효모. 얘가 유기예요, 유기. 이게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같은 셀레늄이 아니야.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사실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래야 이거는 뭐 이제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하긴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림을 딱 제가 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게 무기거든요. 그 생각하는데 셀레늄 에그로 된 거거나 주사 맞는 거, 이건 얘는 몸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얘로 변해요. 5분, 10분 내로 바로 변해. 그래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 아까 말한 이제 효모 뭐 이런 유기 형태의 셀레늄은 이 과정을 거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서 하기 때문에 약간 역할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비타민 C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설명서대로 거의 뭐 4시간에 띄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 어?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비타민C가 역할 중에서 뭐예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기 셀레늄을 만약에 하게 되면 비타민C가 만나버리면 얘를 환원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셀레늄 자체로 그냥 환원을 시켜버리면 얘는 이쪽으로 못 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한 양리작용을 하지 못한대요. 무효가 되는 거야, 약을 먹어도. 비타민C를 만나면. 자, 그러면 얼마를 띄워야 될까? 이제 그걸 이제 연구해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아까 말해서 여기 지금 이게 그 얘기고, 그러면 만약에 공복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공복에 저걸 먹었어. 그 셀레늄, 이거 하는 거, 셀레나잖아. 셀레노 먹었어요. 공복에. 그러면 비타민C는 한 1시간 후, 1시간 정도만. 원래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좀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띄어서, 먹는 걸 권고를 한대요. 그럼 주사제는 어떠냐? 주사제는 바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5분, 10분만 해도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래서 처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같이. 잘 안 하긴 하는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경우에 중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중간에 띄우고, 그 정도 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아까 앞에 말한 거는 이제 그걸 만드는 이제 뭐 회사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자기네도 뭔가 이렇게 연구해서 했겠죠. 근데 이런 논문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영양소에 들어있는 유기셀레늄, 뭐 효모니 뭐 이런 거, 걔네는 어떠냐? 걔네는 관계 없대요. 비타민C 같이 먹어도. 그러니까 걔네 먹을 때는 비타민C 같이 먹어도 돼요. 굳이 띄울 필요 없어요. 좀 이해되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심지어 아까 말한 그 무기, 아셀레산 나트륨 무기 그것조차도 얘가 공복일 때만 이게 영향을 주지, 만약에 그냥 식사를 한 상태면 비타민C 관계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논문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어쨌든 1시간 뛴다. 그 정도만 하시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양은 어느 정도 먹느냐? 그게 보면은 이게 양이 아마 10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100. 하나가. 100 마이크론. 그래서 대개는 한 3개 정도 먹으러 하잖아요. 그죠? 3개. 근데 만드는 회사에서는 뭐 항암할 때는 5개, 심지어 10개. 그리고 얼마예요? 500, 1000. 막 그렇게까지 막 권유를 요즘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암 환자의 치료 목적일 때, 치료 목적 투여량은 1000에서 뭐 200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건 있어요. 아까 말한 이거는 무기였고, 제가 무기, 유기, 구분은 그렇게 된다 그랬죠. 이제 요거는 이제 무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셀렌산 나트륨 오수화물, 이렇게. 근데 얘는 유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인이 영양제 정도로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나 이제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 먹으면 되고, 근데 이제 약간 좀 치료 목적으로 암을 비롯한 이런 치료 목적으로 한다 하면은 이런 무기 형태, 아셀레산 나트륨, 그래가지고 그런 셀레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어쨌든 암에 그런 필요한 이제 미네랄이라는 거, 그 해가지고 오늘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미네랄 다 이제 끝날 거거든요. 미네랄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이제 유방암도 사실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유방암 한번 특강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게 이제 기능의학적으로도 이제, 유방암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호르몬이잖아요.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 그 에스트로겐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환경적인 거, 음식 같은 거, 그런 관계 같은 거,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할 거고, 또 대사치료 관련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